네, 이번 시간에는 퀴즈 풀기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퀴즈 모델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뒀던 모델 폴더 안에 모델 퀴즈.dart 파일을 만들고 클래스 퀴즈 이렇게 해주고 생성자를 호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해 준 다음 퀴즈.fromMap 함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퀴즈.fromMap 웹의 string dynamic, 여기서 타이틀은 웹의 타이틀,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우선 퀴즈 모델에 대한 내용은 작성이 끝납니다. 그리고 홈스크린으로 돌아와서 퀴즈 더미 데이터를 작성해 주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뒤에 있을 API 연동과 상당히 관계가 있는데요. 퀴즈 API를 언제 호출하느냐에 따라서 앱 구조를 달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앱이 처음 로드되었을 때 퀴즈를 가져오는 방식이 있고, 퀴즈 풀기 버튼을 눌렀을 때 퀴즈를 가져오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방식에서는 퀴즈 풀기 버튼을 눌렀을 때 랜덤한 퀴즈들을 가져오는 그런 방식으로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홈 스크린에서 퀴즈 스크린으로 넘어갈 때 퀴즈 데이터를 넘겨준다는 뜻이 되고, 따라서 홈 스크린 스테이트 클래스 안에 더미 데이터들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퀴즈 API를 호출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리스트 퀴즈 자동 임포트 해주고, 퀴즈는 이런 식으로 빈 리스트를 만들어 준 다음에 안에 quiz.fromMap 타이틀은 테스트 이런 식으로 넣어준 다음에 answer에 0 이런 식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복사하여서 3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퀴즈 더미 데이터가 생성되었습니다. 이제 이 퀴즈 더미 데이터를 퀴즈 스크린으로 넘겨주면 되는 것입니다. 퀴즈 스크린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크린 폴더 안에 스크린 퀴즈.dart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퀴즈 스크린 역시 stateful 위젯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변수로 리스트 퀴즈, 퀴즈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퀴즈 스크린에 this.quizzes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면 이전 화면에서부터 퀴즈 데이터를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 선언을 위해서 퀴즈 스크린 스테이트 작성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퀴즈 스크린 스테이트를 작성해 줄 건데요.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퀴즈 스크린 스테이트에는 3가지의 상태 정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퀴즈별 정답을 담아놓을 answers list, 초이값은 전부 -1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answer state라고 하여서 이것은 이제 각 문제별로 보기가 4개가 주어질 텐데 그 4개의 보기들이 각각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를 기록하기 위한 리스트입니다. 이는 false로 전부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현재 어떤 문제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current index입니다. 마찬가지로 위젯 필드 안에 사이즈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return safe area, child는 scaffold, 백그라운드 컬러는 colors.dpurple, 그리고 body는 center, child는 컨테이너의 decoration은 box decoration, border radius는 border radius. circular의 20, 그리고 border는 border.all, 컬러는 colors.dpurple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의 wide는 wide 곱하기 0.85, height는 height 곱하기 0.5로 적용을 해주고, 이 상태에서 실행시키기 위해서 퀴즈 스크린을 지금 퀴즈 풀기 버튼으로 띄우는 작업을 진행해 주겠습니다. 홈 스크린으로 돌아와서 비워두었던 onPressed 부분을 작성해 주겠습니다. navigator.push context material page router, 빌더는 context 퀴즈 스크린 자동 임포트 해주고, 퀴즈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onPressed가 제대로 선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퀴즈 풀기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전체가 보라색인 화면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되었고, 이제 내부의 퀴즈 카드 부분을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옆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퀴즈 화면을 만들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Flutter Swiper라고 하는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perspective.yam 파일을 열고 여기
쿠퍼티노 아이콘스 바로 밑에 컬러를 스와이프 이런 식으로 패키지를 설치하겠습니다. 네, 패키지 설치가 다 되었으니 다시 돌아와서 컨테이너의 차일드에 스와이프 자동 임포트 해주고 피직스에 네버 스크롤러블 피직스를 적용하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도 보셨다시피 이 옵션을 적용해주면 강제로 스와이프 모션을 통해서 넘어가지 않도록 됩니다. 따라서 퀴즈를 스킵할 수 없도록 작성을 해두고 루프는 false, 아이템 카운트는 widget.quizzes의 랭스만큼 돌리고 아이템 빌더는 빌드 컨텍스트의 컨텍스트 int index return 빌드 퀴즈 카드 widget.quizzes의 인덱스 wise height 이런 식으로 함수 형태로 작성을 해주겠습니다. 이 함수는 역시 마찬가지로 위젯 빌드 밑에 퀴즈 스크린 스테이트 안쪽에 작성해 줄 것입니다. 위젯 빌드 퀴즈 카드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return 컨테이너 컬러는 colors.white로 적용해 주겠습니다. 이러면 흰색 보더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컨테이너의 차일드에 컬럼을 넣고 children은 컨테이너를 넣어주고 패딩은 위와 같이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hild의 텍스트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고 스타일은 텍스트 스타일에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렇게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시 컨테이너 밑에 새로운 컨테이너를 만들고 wise는 wise 곱하기 0.8로 맞춰주겠습니다. 패딩은 이런 식으로 적용해주고 child를 넣어주겠습니다. child는 텍스트에 quiz.title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테스트라는 문제 제목이기 때문에 퀴즈 제목이 길지 않을 수 있지만 나중에 정말 긴 퀴즈 제목이 나오게 되면은 이 밑으로 많이 침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텍스트를 자동으로 그 길이를 제한해 주거나 길이에 맞춰서 크기를 줄여주는 그런 기능이 필요한데 이 기능은 오토 사이즈 텍스트라는 패키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시 pubspec.yam 파일을 열고 이런 식으로 오토 사이즈 텍스트 패키지를 설치해 주겠습니다. 패키지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텍스트 대신 오토 사이즈 텍스트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얼라인은 텍스트 얼라인.center, 맥스 라인스는 2로 만들어주고 스타일은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expanded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빈 컨테이너를 넣어줄 건데 이것은 제가 이후에 배치할 위젯들은 아래쪽으로 배치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밑에 컬럼을 넣고 children 대신에 선택지들을 넣을 것인데 이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하지 않고 따로 함수로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candidates의 wise 퀴즈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이제 이 build candidates 함수 역시 하단에 퀴즈 스크린 스테이트 안쪽에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list widget candidates 이런 식으로 넣어준 다음 list widget children을 만들어주고 반복문을 통해 작업을 하겠습니다. children.add 이 add 안에 들어갈 candidate 위젯은 따로 위젯 파일을 통해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젯 폴더 안에 위젯 candidate .dart 파일을 만들고 cand 위젯 같은 경우에는 stateful 위젯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void callback 탭 string의 텍스트 int의 index double의 wise 그리고 bool의 answer state 이런 식으로 변수들을 선언해주고 생성자를 호출하겠습니다. 이제 상태 관리를 선언해 주겠습니다. 상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위젯 빌드를 선언할 건데 이렇게 넣고 return 컨테이너로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의 데코레이션에 박스 데코레이션을 넣고 데코레이션의 컬러에는 widget.answer state가 true이면은 colors.deepurple false라면 colors.white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여서 선택지가 선택되었으면 보라색, 선택되지 않았으면 흰색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의 child에 inkwell을 만들겠습니다. child는 텍스트, widget.text에 스타일은 컬러는 widget.answer state가 true라면 colors.white 아니라면
color.black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onTab을 선언해 주겠는데 onTab은 setState widget.tab widget.answerState의 widget.answerState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항은 이 void callback 탭이라는 것인데 이 탭은 candidate 위젯을 사용하는 부모 위젯에서 직접 지정해 주어서 그 탭을 활용하여서 이런 식으로 onTab을 작동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추후에 기능을 넣을 때 제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이제 스크린 퀴즈로 돌아와서 children add 부분을 마저 작성하겠습니다. cand 위젯을 넣고 자동 인풋을 해준 다음에 인덱스의 i, 텍스트는 quiz.candidates, wise는 wise, answer state는 answer state의 i, 그리고 탭을 작성해 줄 것입니다. 탭은 이런 식으로 setState로 작성해 주겠는데 만약에 j가 i라면은 answer state는 true로 해주고 answers의 current index는 j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answer state의 j를 false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children의 패딩도 매번 추가해 주면서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return children을 해주면서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퀴즈 화면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경이 똑같이 보라색이라서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 퀴즈 카드 부분에 컬러를 colors.white로 맞춰주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잘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작업을 통해서 C를 누르면 A에 선택된 것이 사라지고 C가 선택되면 B를 선택하면 B가 선택되고 D를 선택하면 D가 선택되는 등 효과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정답 또한 잘 체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print answers current index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0, 1, 2에서 2가 나오고 1, 0, 3 이런 식으로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확인하지 못했던 이 wide의 정체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는데 print wise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414라는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이 414가 이 아이폰 11 프로 맥스의 너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값을 통해서 화면의 비율에 맞는 앱 디자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정답 체크가 잘 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니 프린트 부분은 제거하고 이제 마지막 단계인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버튼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버튼은 빌드 캔디데이츠가 포함된 컬럼 밑에다가 작성을 해줄 건데요. 컨테이너, child는 센터, child는 버튼 테마, minimize는 0.5로 해주고 hate는 hate에 0.05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hape는 마찬가지로 rounded rectangle border로 설정해주고 border radius는 border radius.circular 10으로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child는 raised 버튼을 넣을 것인데 다시 child는 current index가 widget.quiz.length이냐에 따라서 즉 현재 있는 퀴즈가 전체 퀴즈 목록의 마지막이냐에 따라서 결과 보기 혹은 다음 문제 이런 식으로 다르게 나오도록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버튼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텍스트 컬러는 colors.white로 만들어주고 컬러는 colors.deepurple로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onpressed는 마찬가지로 answers의 current index가 마이너스 1인지를 체크하여서 각각 다르게 표현해 줄 것인데요. 여기서 마이너스 1이란 얘기는 정답 체크가 아직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여기 있는 리스트가 초기값 그대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onpressed를 널로 표현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그렇지 않다면 이런 식으로 함수를 넣어서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current index가 widget.quiz length와 동일한지 즉 마지막 문제인지 여부에 따라서 만약에 마지막 문제라면 결과 보기 화면으로 넘어갈 것인데 이것은 나중에 할 것이니까 일단 비워두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answer state를 다시 초기값으로 만들어주고 current index를 하나 증가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이렇게만 작성하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것, 즉 스와이퍼가 넘어가는 것은 컨트롤러를 작성해 줘야 가능한 일인데, 컨트롤러는 퀴즈 스크린 스테이트의 상태 안쪽에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와이퍼 컨트롤러는 스와이퍼 컨트롤러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해주고, 이 스와이퍼의 변수 안에 컨트롤러는 컨트롤러 이런 식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를 위해서 controller.next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선택하고 다음 문제를 눌렀을 때 이렇게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역시 모든 기능이 제대로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조금 복잡했지만 퀴즈 화면을 전부 만들어 보았습니다.